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현 시장 상황을 크게 점검을 해봤다면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도 함께 해봤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이 번호를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그리고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채널이 눈앞에 보여지실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 채팅창을 통해서 이런저런 의견 그리고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지금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199.02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점검하도록 하죠. 2200선 장중에 터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2195포인트대로 한번 밀렸고요. 다시금 2200선 향해서 오후장에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소폭씩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3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 428억 원 매수 개인은 663억 원 매도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0포인트 터치를 합니다. 1.29% 급등하면서 코스닥은 어느새 740선까지 현재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740선이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 730포인트 초반대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만에 지금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외국인이 1,436억 원 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기관도 263억 원 사는데 연기금이 주로 사고요. 개인은 1,612억 원이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살펴봅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흐름이 상반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 점검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올해 상승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서 이제 빠져나온 물량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수급의 이제 부담이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 코스닥 자체 이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이 코스닥 호조에도 굉장히 이제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자금 흐름이 이제 저금리와 달러화 강세 둔화의 영향으로 코스닥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이 주된 상승 요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세가 이제 완화된 이후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과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재점화에 대한 이제 우려 부분들이 코스피에 대한 자금이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올해 전부 대폭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이제 PER 대비 10배를 넘어선 부분이라는 대한 이제 부담이 이제 코스닥으로 다소 코스피 대비 이제 저점으로 보이는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 보면은 오전장에서 다소 하락세 보이다가 다시 오후장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개인은 여전히 오전장, 오후장 모두 매도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섬유의복업, 의료 정밀업, 화학업이 보이고 약세에서는 운수장비, 통신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지수 상승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지속되고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으로는 인터넷업, 반도체, 그리고 비금속, 약세업으로는 운송업이 보입니다. 오후장은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스피가 2200선을 뚫는다고 해도 다소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탄탄한 내수 중심의 내수나 앞으로
부가가치적인 부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엔터 쪽이나 이제 내수 쪽을 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오후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보이십니까? 네, 오후장은 올해 상반기에 다소 하락세를 보였던 엔터 업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JYP를 좀 추천합니다. 이는 엔터 전체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3대 기획사인 이제 JYP, SM, YG 모두 다 이제 올해 상반기 다소 약한 부분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JYP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대비해서 50% 이상의 매출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긍정적인 가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원가율이 낮은 고마진 매출, 즉 유튜브나 해외 음원 비중이 2017년에 5에서 6%에 불과했다라고 하면 지난해는 12%로 급증했고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 JYP 자체에서 대형 신인 그룹인 이지의 이제 이런 티저를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공개 하루 만에 1000만 플레이를 돌파할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진영 사단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염두가 이 안에 이 그룹 런칭에 보여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잠재적인 성장성 또한 보이고 특히 이제 빅4 중에서도 JYP만이 올해 유일하게 걸그룹 데뷔를 했는데요. 이 그룹들을 봤을 때 여자 아이돌 팬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걸크러쉬 부분에서도 좀 다소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기존에 이제 트와이스의 이런 지난해 탄탄한 앨범 판매량을 이제 바탕으로 이 아이돌 그룹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도 JYP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들을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뭐 갓세븐이나 이제 스테이트 키즈 등을 통해서도 동남아 등지까지 투어를 예정이면서 JYP 전체에 이제 2021년까지 중국, 일본 등지까지 현재 아티스트화하는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의 JYP의 이제 긍정적인 성장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JYP 엔터에 대해서 오후장에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자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마태 대표는 오늘 첫 시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의 투자 성향이나 어떤 방향성을 갖겠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제가 갖는 모토는 추세의 흐름이 있을 때는 추세는 따먹자. 그리고 중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기로 접근해서 이익은 실현하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추세의 기회가 왔을 때 매도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다시금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추세가 생기면 바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런 모토는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났을 때는 확실하게 수익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확보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솔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사는 휴대폰에서 사용되는 RF, 라디오 프리퀀시라죠.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 공급하는 전자부품 설계 및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Y솔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소필터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Surface Acoustic Wave Filter, 표면 탄성파 여과기라고 합니다. 이 소필터는 고주파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폰 통신 시 특정 주파수만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핵심 RF 부품입니다.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LTE 방식의 4세대 통신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폰당 탑재되는 필터의 개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필터는 반도체 생산 및 조립 공정을 통해 생산되어 당사를 통한 직접 판매 또는 중국 천진 소재, 천진위성전자 유한공사를 통한 간접 판매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G 스마트폰의 소필터는 50개가량 채용되었는데 5G 스마트폰은 60에서 70개까지 채용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5G 관련주로서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고 매출 또한 증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당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및 사업 다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서 무선 기능의 독자적 수행 영역을 모듈화하는 RF 모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RF 모듈은 휴대폰에 채용되는 소필터 내장형 모듈과 스마트 TV 등에 적용되는 와이어리스 커넥티비 모듈 등이 있는데 스마트폰용 부품의 복합화, 소형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듈 제품은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와이어리스 모듈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모듈 등으로 확장되어 스마트 TV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생활가전, 사무기기, 난방기기, 차량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응용되고 사용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또한 동사는 SK텔레콤이 출시한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 전용화 로라의 모듈 납품사로 선정되면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도 부각되는데 앞으로 스마트링크, 커넥티드 카의 수요가 늘면서 수혜가 전망되기도 합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6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양 ENG가 되겠습니다. 한양 ENG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에 필요한 청정 배관과 화학약품 공급장치 CCSS라고 하거든요. 이 공급장치를 만드는 회사이며 클린룸 공사 및 유틸리티 시스템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도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CCSS 화학약품 공급장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일정한 비율로 섞은 뒤 설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혼합된 화학물질을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공정, 후공정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비교적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엔지니어링 사업부 76%, 화학약품 공급장치 24%로 구성되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향후 긍정적인 요소로는 국내 IT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년 60조 원씩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국내 생산 거점인 평택을 중심으로 130조 투자, 30조는 중국, 베트남 해외 생산 설비 증설, 20조는 기업 인수합병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설 투자의 대부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집중되는데 2018년은 32조를 투자했고 올해는 29조 5천억, 2020년은 27조 2천억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당사의 매출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주항공 관련 발사체, 연료 주입 배관 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매출 비중이 낮지만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우주산업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기에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향후 이 분야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은 7천억대이고 영업이익은 800억 이상, 순이익은 600억 이상인데 시가총액은 이제 겨우 2,400억, 2,500억대이므로 초저평가 국면임을 알 수 있게 지금이 매수적기라 판단됩니다. 종가 기준으로서 매수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6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무림 PMP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무림 페이퍼의 종속회사로 한솔그룹과 함께 국내 제조업계 선두권인 업체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활엽수 표백 화학 펄프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경쟁업체 대비 우수한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 10여 년간 연평균 10.8%의 매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매출 규모에서는 인쇄용지 부문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이익률은 펄프 부문에서 좌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사 이익 증가 원인은 지속된 펄프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펄프 가격이 상승, 지속 혹은 하락 추세로 전환할지가 동사에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 펄프의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폐지 수입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폐지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반면 친환경 연료인 펄프 가격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랐고 이 추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이는 타 소재들과 비교하여 가격, 친환경성, 간편성이 우수하며 각종 산업 소재 및 일회용품, 생활용품, 포장용기 등에 쓰이는 소재, 즉 바이오 플라스틱, 펄프 섬유, 종이팩 등 타 소재의 제품 영역으로 확장되는 중입니다. 곧 일회용으로 사용되었던 플라스틱 물품들이 친환경을 앞세운 종이컵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종이 생산량 중에서 신문용지는 감소했으나 인쇄용지는 유지 중이며
위생, 포장 등의 소재용 종이 생산량은 증가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전체 종이 생산량은 소재로서의 재발견 요소로 인해 꾸준한 성장 중에 있는 것이죠. 시장 평가와는 다르게 우리 미래의 간편성, 일회성 등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는 소재의 성격으로 향후 종이의 가치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을 위시하여 전 세계가 친환경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종이를 앞세운 동사의 성장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5,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알코올입니다. 동사는 화학제품과 주정을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984년 주식회사 한신으로 출발한 뒤 1987년 현재의 상으로 변경한 뒤에 1992년 코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 초산에틸, 초산부틸 생산업체로 초산에틸은 도료, 인쇄 잉크, 점착제, 제약 등의 용제 및 원료로 사용됩니다. 중국이 석탄 사용을 줄이면서 LNG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용 LNG 공급을 제한하면서 이를 활용해 만드는 주요 원재료인 초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초산 가격의 급등세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알코올은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급 초산부틸, 전자급 무수주정, 컬러 페이스트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정밀화학 소재 시장 및 전자재료 시장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당사의 컬러 페이스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색생을 나타나게 해주는 물질로 컬러 리지스트의 주요 원료이자 TFT LCD의 색 표현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작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고 매출액 2천억 이상, 순이익 200억대 회사의 시가총액이 1,600억대이므로 저평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 거래량 증가 추세가 이어지므로 매수 적기라 판단합니다.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100원, 손절가는 6,6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솔홈데코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초로 해외 조림 사업에 진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고 가구 소재, 바닥재, 도어 몰딩재, 벽면재 등 아이템을 확대해 인테리어 자재 사업으로 진출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목재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과 고기능성 제품 개발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 가치를 높이는 산림 자원 재활용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첨단 신소재 사업으로의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마루 판매 1위 회사로 SB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교실용 마루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체 마루 시장 규모가 1,100만 평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강마루가 750만 평을 기록하면서 전체 마루 중 7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동사의 강마루가 독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마루는 찍힘, 긁힘, 충격에 대비하여 표면이 견고하며 내수성 합판만을 사용한 친환경 마루로 하자율이나 소비자 불만 등 리스크가 가장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납품되는 아파트 건설 시장에서 적극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SB마루는 물과 습기에 강하고 열 전도율이 뛰어나 우리나라 온돌 문화에 최적화된 마루로 기존에 출시된 마루 중 가장 미끄럼을 최소화하여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반려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월 3기 신도시가 확정 발표되면서 동사의 마루 제품은 상당 기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매수 적기라 판단하며 한편 조림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 경협주로도 언급되는 상황이 있으므로 양수 겸장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매수가는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4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을 통해서 5종목을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동사는 각종 공업로의 설계, 그리고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관련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섹터가 되겠죠. 결국 전기차,
섹터를 대표하는 대장 종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등 일회성 비용의 발생에 의한 감소이기에 단순하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조 4,56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3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음극재, 양극재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지속적인 판매 증가가 이어지고 있죠. 비록 올해 초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행하였지만 전기차와 수소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운행에 따른 검증이 수소차에 비해 시행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기차 판매는 추후에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 또한 올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사의 경우 음극재의 경우 올해 44,000톤, 매출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1,92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극재의 경우에는 올해 18,000톤, 매출액 기준 2,080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결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매우 가시적이고, 이에 걸맞는 생산 능력을 갖춘 동사의 미래 가치, 즉 기업 가치인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조정 기간도 거쳤기에 현 시점에서 반등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9월 그리고 11월 중순 말 그대로 싼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1월 초순부터 올해 1월까지 조정을 가졌고, 그리고 2월 시작과 함께 매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약 9% 정도나 상승을 할 만큼, 특히 연초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올 한 해 전체 기간을 보고 둔다면 포스코캠텍을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로 하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74,500원인데 이거는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난 고점인 81,300원 이 가격대를 뚫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가격은 6만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FNF입니다. 1997년 라이센스 브랜드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런칭을 통해 의류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 의류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2,484억 원, 영업이익은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MLB 면세점 매출액이 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나 성장을 하였지만, 기존 FNF의 주된 사업처였던 디스커버리 부분에서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기타 원가율 상승이 뚜렷하게 나왔다는 점, 이와 함께 판관비가 커짐에 따라 고정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이것 또한 실적이 소폭 둔화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요. 그것보다 연결 종속 회사에서 비롯된 비용이 동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하지만 이러한 연결 종속 회사의 추후 실적이 안정화된다면 지금의 고정 비용은 결국 부담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동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브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MLB 면세점 실적 개선과 MLB 홍콩 신규 매장 추가에 따른 매출액 상향 조정, 그리고 신규 브랜드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 등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된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2월 7일 시가총액이 무려 7,800억 수준이 되는 종목인데 하루 만에 22%는 올랐고 이후에도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최고 12%나 오를 만큼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FNF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업 가치를 제고할 만한
무언가 매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6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유통기업입니다. 지난해 8월 경기 광주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하브 터미널을 오픈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시장 점유율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분기 기준 매출액은 2조 5,200억 원, 영업이익은 8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택배 부문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 11월이었죠. 대전 터미널 가동 중지, 파업에 따른 비용 발생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변수가 일회성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올해는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 단가 하락이 시행된 상황에서의 실적이라는 점은 올해 택배 단가가 정상화가 되었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실적,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기타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인상 방안 또한 동반한 상황에서 택배 수요 증가도 가시적이기 때문에 올해 택배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무려 128%나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시장에도 최근 들어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CJ 대한통운과 같은 특정 기업에도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 최고점이었던 17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난 2월 11일 이번 주에 돌파하였고 다시 한번 이 가격대 위로 안착을 하려고 합니다. 안착만 되면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우선은 금일 종가에 잡고요. 목표 가격은 199,500원, 손절가는 15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창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가스, 소화설비 전국 제조업체죠. 기타 호텔인데 부동산 개발, 수산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된 사업부는 역시 가스 소화설비, 즉 소화기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동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죠. 지난해까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를 최근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불거진 BMW 차량 할인에 따라 올해부터 5인 이상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역시 실적입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동사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7.3%나 증가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5%나 증가했는데 이게 뜻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분기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 기업의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그래서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한창을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가가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고점 추세선이죠. 돌파하고 이 거래일 전에 장중 12%나 상승하면서 전 고점 12월 6일 보인 2,32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위에까지 매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약간의 음목이 발생하는 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잡아보겠습니다. 3,24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1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국내외 인기 웹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 이후 방송과 닌텐도 유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고 종속 회사로는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원 CI 그리고 대원 방송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닌텐도 부분인데
대작 게임 포켓몬스터 렛츠고 출시와 함께 판매량 회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슈퍼 마리오 파티를 비롯한 게임 출시가 이어졌고요. 둘째는 완구 부분입니다. 일본 최대 완구 기업인 조이드 와이드 캐릭터 완구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해당 캐릭터의 홍보를 담당할 애니메이션 또한 지난 10월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출판 부분입니다. 자회사 대원 CI는 만화 잡지 그리고 국내외 단행본을 발행하고 있고 네이버의 웹툰의 연재와 전자책 서점 등에서 유료 디지털 소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대표작이죠. 진짜 열혈 강호, 라그나로크 등 만화를 기반으로 한 게임과 영화 등에서의 사업 연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농후합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인 매출액은 473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8.6%나 증가한 3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장기 이평선이죠. 대략 9,000원 내외에서 지지가 매우 강한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의 반등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1,500원, 손절 가격은 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원 미디어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주마태 대표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는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이번 주에 이제 단기 접근을 할 만한 종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 한양 ENG가 있었습니다. 네. 한양 ENG 오늘 8.7%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가격도 저평가 국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241선 일본 기준으로 그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매출액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액 기준 뭐 7천억 또는 8천억 이 정도. 근데 순이익은 또 600억 이상. 근데 시가총액이 2,7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제가 17,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투자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한 미래산업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전 중기로 본다 그러면 전고점 19,850원을 넘어서 3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17,500원, 중기로는 3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양 ENG 단기적으로 아직 여전히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은 한창 말씀해 주셨는데 한창 주가 어땠나요? 예, 추천한 이후 한 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흐름이 개선이 되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다시 한번 한창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강한 매물대를 소화하였다는 점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러한 점을 토대로 한창을 다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창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십니까? 예, 오늘도 다시 한번 한창입니다. 한창은 제가 다시 한번 추천을 하는 이유는 지금 강한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11일에 22.87%나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준 이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를 기점으로 하시되 목표 가격은 단기니까 2,720원, 손절 가격은 2,18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한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이제 또 바로 살펴봐야 될 텐데 주마태 대표는 오늘 어떤 종목이 좀 시장을 대변하는 특징적 종목으로 보이십니까? 네. 증시에서 반가운 것은 반도체 관련주, 장비, 부품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특징주는 탑 엔지니어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9.4%, 9.5%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매출 중에서 4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OLED 장비 비중이 20%였는데 올해는 30에서 40% 늘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9,176억 원,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1,4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된 종목이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부품, OLED 생산하는 기업들 성장을 유념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00원 정도 목표로 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전고점 13,000원을 넘는 그런 무난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열사 파워로직스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역시 이 종목은 이제 탑 엔지니어링 계열사 파워로직스는 스마트폰 부품에 주력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크게 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전고점을 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과 계열사인 파워로직스 두 종목을 동시에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청원 본부장 바로 다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종목이었는데 이유가 실적 때문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지금 동사와 같은 CJ 프레시웨이입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06억 원, 전년 대비 15.4%가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1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280%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하게 주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실질적인 현금이 유입되는, 즉 배당의 매력이 있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해야지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얻을 수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내 유보를 늘리거나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사실상 기존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게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거래량 또한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분기별로도 향후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지금 좋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올해 전반적인 실적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지금처럼 시장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편입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CJ 프레시웨이를 오늘 특징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꼽아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뜨거운 감자였죠. 예, 대우조선해양이 과연 현대중공업으로 가느냐, 삼성중공업으로 가느냐, 뒤늦게 삼성중공업이 입찰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은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3292번님께서 삼성중공업 8,870원에 비중은 20%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8,8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9,420원까지 기록하고 하락 패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삼성중공업이 9,340원을 하회한다 그러면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9,340원 꼭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요. 그 정고점 9,400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9,000원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9,000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9,400원 선 바로 정고점 근처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꼭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께는 8971번님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이고요. 1,300원의 비중 20%.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4분의 1 정도는 현재 가격에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매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손실이 57% 정도 되는데 주가에 지금 상승이 나와서 매수가까지 가려면 100% 더블 이상의 수익은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과 현재의 흐름 모두 지켜보면 좀 재미난 것들이 많죠. 지난해 10월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이때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밀리면서 동사가 시행한 게 유상증자입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 유보가 없습니다. 사내 유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거는 물론이고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데 모든 비용이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당연한 것은 매우 발명한 한 가지 자금 조달 책인데 이후로 주가의 반등이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에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갈 돈은 많고 다시 한번 유상증자를 시행할 가능성 결코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종목은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는 기업의 재무 상황도 그리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종목들이 많죠. 굳이 이 종목에 목을 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매수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2% 정도 하락하는 시점에서 우선 4분의 1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이후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한번 상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자 일단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2349번님 대명코퍼레이션 2,73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전망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2,700원대 매수하셨다면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지금 대명코퍼레이션은 금강산 수혜주로 지금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장주인 아난티의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000억에서 1,500억 사이죠. 근데 대명코퍼레이션은 부담이 적습니다. 시가총액은 2,900억대고요. 매출액은 2,000억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때 3,280원 정고점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에서 본다면 일봉 20선에서의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780원 선까지 홀딩을 해보시고 거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정고점 3,280원을 노려봐도 되겠습니다. 네. 대명코퍼레이션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대아TI 0284번님 그리고 8,500원의 비중 20% 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현재 13.54%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가급적 오늘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아TI는 결국에 남북 경협주죠. 철도 관련된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거의 다 나왔고 이제 기대감은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에는 소폭 부담이 되거나 여기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경협주들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순이 대다수가 고점이죠. 그런데 대아TI나 뭐 현대로템이나 기타 종목들은 당시의 전 고점 지난 5월에 보인 주가의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 기타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신 심지어 아난티 등 그 가격대를 모두 돌파한 종목들은 시세가 계속해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 사이에서도 더 상승 탄력이 있고 민감한 종목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는데 대아TI는 그렇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권에 있는 시점에서 가급적 전량 매도해서 수익 챙기시고요. 시장이 지금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타 다른 종목을 편입해서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아TI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하죠. 9925번님께서 일성건설 2,800원의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성건설은 이제 통일교 관련주죠. 문선명 세 번째 문현진이 소유한 일성건설주인데요. 이 종목은 이것도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일목균형표의 이제 기준선을 보게 되면 이제 2,070원 선이 되거든요. 2,070원 선을 깨게 되면 다음 지지 자리가 이제 21선이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1,900원 선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2,200원대부터 2,350원대까지 이 매물대 2,35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준선인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2070원을 깨면 손절했다가 다시 21선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235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정고점 2780원까지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성건설 지금 손실 구간인데 경우의 수를 잘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2380번님의 LG화학입니다. 36만 9천 원에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40%.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보유해 주십시오. LG화학 사실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지수와 움직이는 영향력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LG화학의 주가 하락이 쉽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10월부터 1월 초까지 주가가 일정 부분 바닥권에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려도 사실상 크게 변동성 또는 주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LG화학 무려 26조나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영향에 따라서 LG화학의 주가 상승은 무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권에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수익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꽤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목표 가격을 우선 지난해 3월 15일 보인 42만원, 42만원까지는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42만 원대까지 홀딩을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8212번님의 KG케미칼 26,500원에 비중은 30%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26,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작년도 8, 9월 달쯤 매수하신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작년도의 재무 건전성,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22,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22,500원을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현 가격대에서는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단가를 낮추시고 22,500원에서 꼭 매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22,500원에서 매도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3731번님 IHQ 2240원의 비중은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변동성이 최근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틀 전에는 무려 25%나 상승을 했고 오늘은 10%나 하락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행히 그래도 매수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중이 30%인데 우선은 10%포인트 정도는 오늘 종가 마감하기 전에 정리하셔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비중은 20% 정도를 가지고 가시고요. 손절 가격을 조금 짧게 잡습니다. 대략 2,120원을 잡은 다음에 목표가를 꽤나 높게 대략 2,75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은 크지 않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수익인 만큼 한번 이번 장에서 변동성이 큰 이러한 종목도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저희도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지금 턱걸이 하면서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다시금 220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또 2200선 회복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하루에만 10포인트가 넘게 올라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 가져가는데 장중 고점은 2202포인트입니다. 저점은 2195, 위아래로 7포인트밖에 오늘 움직이지 않는 변동성이 짧은 구간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뭐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고 급등락은 없었습니다. 수급 주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팝니다. 외국인 매수를 잠깐 해주는가 하더니 다시금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84억 원 매도 잡히고요. 개인이 일단 상승장에서 1,035억 원 팝니다. 하락에서 사고 또 상승해서 팔고 개인의 패턴은 최근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관은 886억 원 지금 순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금융투자가
1억 원 사고요. 연기금이 무려 389억 원. 장 후반에 많이 샀네요. 투시는 191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간불 여전한데 상승폭은 좀 더 줄어들었고요. 현대차가 여전히 12만 5천 원대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2.72% 조정이 좀 장중에 나오는 모습이고, 시총 5위를 보시면 바뀌었죠. LG화학이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37만 7,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62% 상승 흐름 더 가져가면서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보시면 셀트리온이 시총 6위로 내려갔습니다. 21만 2천원 500원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삼성물산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고요. 한국전력만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740선 턱걸이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2200, 코스닥은 740선 터치하면서 마무리고요. 코스닥은 1.3%대의 상승 흐름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은 733부터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이렇다 할 조정, 장중 조정도 없이 전약 후강 장세로 그대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일단 738부터 40선이 좀 매물벽이 두껍긴 했는데 치고 지금 740선 터치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힘은 외국인입니다. 1,509억 원 정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요. 거의 코스피에서 사던 물량을 코스닥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315억 원 쌍끌이 매수입니다. 지금 연기금이 유일하게 사는데 252억 원 순매수해주면서 외국인과 연기금이 끌고 가는 코스닥 시장이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은 무려 1,731억 원이나 시장에서 매도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신라젠이 하락 전환했네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워낙 잘 달립니다. CJ E&M도 올라가고 바이로메드도 상승하고 포스코 캠텍이 장중에 7만원도 돌파했는데 현재는 69,7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 가져갔고요. 5만원대부터 지금 7만원대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4%의 급등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 역시 8만원 초반대 사수를 합니다. 700원 상승하고요. 메디톡스도 53만 6,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만 6,400원 상승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9만 5천원대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주가 8만 8천원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역시 2.49% 20만원을 18만원대부터 바로 회복을 해 올라오는 모습,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최근 코스닥 종목들이. 포옹 티슈진만 좀 안타까운데요. 4만원대가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지면서 39,100원 2.86% 하락 마감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요. 코스피 역시 2200선을 회복하는 외국인의 수급이 나쁘지 않았던 코스피 시장은, 그리고 코스닥은 완전히 외국인이 끌고 갔던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2200선을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의 패턴을 볼 것이냐, 이제 그 방향성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작년도 10월 10일 날 저가가 이제 2222포인트, 다음날 이제 갭 하락이 발생했는데 그 갭은 다 메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수 측면에서는 앞으로 조정을 보여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상승으로 끌고 가기도 좋지만, 하지만 상승의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논할 때 이동평균선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봉에서의 지금 240선이 2280 부근이 되고, 주봉에서 120선도 역시 2280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3에서 4% 상승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지수를 돌려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방향성을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내일이죠. 이제 내일 옵션 만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 시장 쪽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결코 많지 않고요. 오히려 현물 시장 쪽에서는 지난 한 달간 꽤나 큰 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선물 동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단기적인 매매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옵션 시장인데요.
지금 기관이 지난 2월 1일부터 옵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최근에 매수한 물량 이걸 뒤집기에는 매우 부족한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 기준 그리고 행사 가격 기준 제 개인적으로 환산을 하면 선물 지수는 287.50 이런 코스 기수는 대략 2220에서 40포인트 사이가 됩니다. 내일 옵션 만기 한편으로 코스피 지수가 1% 내외의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요. 명확한 것은 현재 시장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시장이 좋았고 내일 또한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계속해서 보이는 지금과 같은 랠리에 가급적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위주로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편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장인 만큼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5%나 올라갔네요. 2201.48포인트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740포인트에 정말 소폭 모자란 739.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종일 내리고 있었고요. 결국에 2원 20전 내리면서 1121원 7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미국 급등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다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좀 감지됩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 유지 국면으로 가죠. 요 근래 외국인들이 매도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매수로 해서 매도 물량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있었죠. 근데 기관들은 약간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였어요. 오늘 오전에 정확히 10시까지 매도였습니다. 프로그램 차익에서도 매도였고 현물에서도 매도였죠. 근데 10시에 갑자기 변화가 들어옵니다. 연기금부터 변화가 들어오면서 매수로 전향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연기금이 7거래일 만에 매수를 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좀 갖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외국인 320억 매도했고요. 비차익에서 740억, 그러니까 약 1000억 정도 어저께 동시호가에 샀던 물량을 그대로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1320억 정도 샀죠. 근데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약 1,500억을 삽니다. 기관도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행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틀간 약간 흔드는 모습 주다가 결국은 코스닥에서 1,500억을 매수하죠. 그래서 지수도 보면은 거래소는 한 0.5%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1.2% 정도 오르면서 상대적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선물에서도 오전에 매수를 하던 외국인이 막판에 매도로 전환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가 눈을 마시면 포지션상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포지션상으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다라는 것은 손실인데 이게 포지션상으로 보시면 근월물, 또 차월물, 차차월물, 또 그 이후의 물량까지 다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익이 없지만 이번에 포지션대로 안 간다면 결국 다음 달을 겨냥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조정 가능성이 시장에 충분히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논할까 합니다. 어제 미국이 상승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제시한 건 하나였죠.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연장, 3월 1일이었던 연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가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엔 조건이 붙죠. 무역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을 때 3월 1일에 마무리를 약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시장을 이끌었죠. 만약에 연장하게 되면 10% 관세가 25% 가는 것은 맞고 10% 관세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번 셧다운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이슈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은 맞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악재를 해소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미중 협상이 근접하더라도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핵심 이슈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뭉뚱그려서 갈 거냐, 원래 말했던 키포인트대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시장 관전 포인트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셧다운 문제 2번 셧다운 없다라고 했지만 장벽에 대한 지원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약 4분의 1로 줄었죠. 지난번에 거의 56억 불 정도를 제한했는데 민주당에서는 25억 불을 제한했다가 이번 협상은 그의 반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가 민주당한테 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장벽이라는 것은 이민사회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족이 만든 나라인데 나라를 만들었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정책이 결국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 또한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일목균형파 사고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파 사고로 보시면 정말 희한하게도 이격을 보면서 이 녹색선, 요걸 이제 후행스팬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점의 주가의 종가를 여기다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정말 본 적이 없는데 대단한 힘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항선을 살살살살 피하면서 옆으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 참 특이한 케이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재가 하나 터지면 금세 내려오는 게 이 차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평선상으로 보시면 60주선에서의 싸움이 3주간 지속이 됐고요. 일단 제가 윗꼬리를 어떤 양봉으로 메울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음봉으로 나올 건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번 주가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윗꼬리가 생기면 윗꼬리가 2개가 생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량을 털어버리는 과정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국장은 빠지지 말아야 한다. 빠지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빠지면 윗꼬리가 2개가 주봉상 생기기 때문에 물량을 분산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빠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QE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유로존에서도 지난 25일 날 양적 완화를 재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동성 장세가 또 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정말 빠르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시장에 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월가에서요, 금을 사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벵가드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괴롭혔던 벵가드 펀드, 그 벵가드가요,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을 사야 될 것 같다. 자, 이유는 5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연 8% 수익률을 장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5%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결국 금수요가 굉장히 늘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게 되면 해지 수단으로 금은 통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지금 금값은 굉장히 낮은 가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작년 초에 매집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79%의 매집을 해서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 금 차트의 월봉 차트를 보면 요거점이 세 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번째 저항대 아닐까라는 생각을 아마 투자가들은 100%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평선을 보신 분들은 이 저항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 또 돌파하면 상당히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목균형법상으로는 돌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요 과거의 고점들이 후행 스페로로 과거 종가 부분을 표시하는 거 보면 내려오는 저항대를 뚫고 있다가 이 뚫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상승은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얘기는 뱅가드 의견이 시장에 먹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이죠? 위험 자산은 10년 동안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안전자산 쪽 선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왜 나왔을까요? 수익률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니죠. 글로벌이 침체되고 있고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 중국 채권 시장에서 약 1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또 중국과 무역 분쟁을 마무리하더라도 결국에서는 다른 나라들, 유로존이라든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아시아 여러 국가에도 그것이 선례가 돼서 또 다른 무역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쉽지만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죠? 2200포인트를요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가 있었습니다. 결국 2200을 돌파했죠. 2200.1에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 전에 2200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정도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외국인이었으므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해서 올리는지 이게 관건이다라는데 외국인들은 빠져나갑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이 사서 올리는데 이 기관들은 언제든지 물량을 털 수 있죠.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현재의 펀더멘털 양상이 정말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제가 47,000원 돌파 여부가 꼭 중요합니다 라는데 주가는 2,200 하는데 역시 지난번 음봉을 메워줬지 돌파는 못하고 추세대에 갇혀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면 일단 주봉의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역시 삼성전자처럼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라고 본다면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2200이 올라갔지만 불안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 그렇다면 결국 옵션 만기 내일 어떤 형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기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외국인들은 한번 사기 시작하면 오랜 기간 사지만 한번 팔기 시작하면 오랜 기간 판다는 거죠. 근데 판 시점이 참 의외에도 지난번에 MSCI에서 중국 A주의 투자를 4배로 확대할 거다 하고 그 말한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샀다가 마지막에 약간 회수하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트릭으로 보인다면 지금 기관들이 시장을 매수해서 방어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제가 아마 지난번에 750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이상하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거래소에서 분산을 하면서 코스닥에서 못 올라간 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코스닥 마인드가 시장에서 또 한번 팽배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거래소에서 이익 나신 분들이 갈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거래소의 매수의 비중보다는 코스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